네, 안녕하세요. 추석 특집 마지막 날 밤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 주식명가 2부 진행의 김예슬입니다. 네, 다들 아쉬운 연휴를 뒤로 하고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또 정말 오랜만에 내일 국내 주식시장이 열려서 걱정과 기대도 공존하는 오늘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는요, 추석 연휴 이후에 우리가 어떤 걸 또 주목해야 하는지, 어떤 포인트를 다뤄야 하는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방송 중간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고민되는 나의 종목, 이제 걱정이 많이 되신다면요,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상담 신청 방법은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여러분의 고민 상담을 도와줄 두 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2부 출발합니다. 네, 추석 특집 주식명가 2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이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MTNW 급등왕 이달의 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아주 잘 보냈습니다.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네,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우리는 또 어떤 것들을 집중해야 하는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상적으로 9월은 이제 좀 계절적인 약세장이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 같은 개인들은 참 좀 어려운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10월이면 4분기거든요. 4분기에 반등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데요. 이제 4분기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관전 포인트로 삼아야 하는지부터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등왕 위원님, 네. 저희 4분기 어떤 거에 좀 초점을 맞춰볼까요? 일단 그 시장 전체적인 그 변동성이 좀 크다가 사실 예전에 보면 좀 안정을 좀 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장 전체적인 흐름 자체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당장 지금 보면은 19일 날이죠. 왜냐하면 미국에 보면 FOMC 보면 회의에서 결국은 금리 결정할 텐데 내일 그 시간 봤을 때 내일 그 새벽 3시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미 연준이 금리를 빅컷을 할 거냐 아니면 스몰컷을 할 거냐 그런 부분인데, 일단 빅컷을 할 가능성이 한 63% 정도 되고 스몰컷을 할 가능성이 보면 한 37% 되기 때문에 일단 미 연준이 결국 뭐냐면 금리 인하를 처음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할 폭이 얼마 될 것이냐, 한 1% 정도에서 1.25% 정도 예상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 뭐냐면은 9월 FOMC에서 금리 결정 자체가 보면은 빅컷을 하든 스몰컷을 하든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11월, 12월에 금리 인하가 추가로 되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은 이번에 일단 그 시장 전망과 같이 빅컷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 일단 금리를 그동안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보면 고금리 기조를 유지했다가 결국은 그 긴축 모드를 유지하다 보면은 결국은 완화 쪽으로 결국은 하지 때문에 이런 시작점이 9월 FOMC니까 상당히 거기에 의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시장 전체 흐름은 미 연준이 빅컷을 하든 스몰컷을 하든 그런 부분은 그다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걸 보이고요.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시장에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걸 보이고요. 다만 시장 내부적으로 봤을 때 수급적인 지금 봤을 때는 보면은 개인 투자자 자금, 결국 뭐냐면 그 전반적인 정치 자금 자체 보면은 예탁금이 한 51조가 기대지 않고, 그리고 이제 펀드 자금 보면은 국내 펀드 봤을 때 한 61조 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이나 또 기관 투자가의 매수력은 좀 취약한 상태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인데, 일단 지난 그 8월 23일 이후 봤을 때 외국인들 국내 시장에서 약 한 6조 3천 정도 대량 순매도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추석 연휴 이후에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리고 FOMC 보면 금리 결정 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를 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종합지수 위치를 잠깐 체크하겠습니다. 보시면 급락이 나오다가 보면은 그 지수가 지금 반등이 살짝 나왔잖아요. 뭐냐면 이제 시장의 변동성은 줄어들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 저점을 확인하는 수순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은 작아질 것이고 그러면서 바닥을 다지면서 이 반등을 모색하는 현상이 됐기 때문에 일단 4분기장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주도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우리 집중한다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 정도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이제 4분기에는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있을 FOMC 정례회의 결과도 봐야겠지만 그 결과가 국내 시장에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외국인의 수급을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이달의 위원의 의견도 좀 듣고 가겠습니다. 이제 연휴 전까지는요 시장에 큰 반등이 나와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연휴 이후에 시장이 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4분기에도 좀 이런 흐름 이어질까요? 네, 우리가 먼저 3분기를 좀 본다라면 네. 9월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또 상당히 좋지 못한 달이다라는 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또 통계적으로 보면 내일부터 시작될 9월의 또 하반기에 대한 9월 그 하반월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문제는 유동성인데요.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할 수가 없고 또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또 연기금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회사채로 이동을 하면서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4분기의 시작인 10월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대선을 앞둔 미 재무부가 4분기에 발행할 국채 중에서 단기 국채를 4분기의 시작인 10월에 집중적으로 발행을 하고 또 일시적으로 그러면서 유동성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과 같은 음모론적인 이유가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 재무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된 상황에서 장기 국채를 미리 발행해서 고금리 장기 국채를 보유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4분기의 첫 달인 10월에는 9월의 부진을 좀 털어버리고 유동성 랠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문제는 10월 하반월부터인데요.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AI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현재 S&P 500의 밸류에이션이 22배 정도 수준이고 또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보다는 고점에 대한 박스권 장세나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부적인 섹터로 봤을 때 그동안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에 대한 이러한 그 투자로 반도체 섹터가 시장을 주도했다라면은 이제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에 대한 투자에 대한 수익성이 가시화되는 이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의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섹터보다는 AI를 활용한 플랫폼 기업들이나 헬스케어, 로봇 이런 섹터를 보실 수가 있겠고 또 AI 설비 투자가 아닌 AI를 활용한 기업들 그러한 섹터 위주로 좀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으로 가고 있는 만큼 미국의 소비에 직접적인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미용이나 또 의료기기 그리고 음식료 섹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달의 위원과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9월 시장의 부진을 좀 뒤로 하고 10월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 미 대선의 불확실함은 여전히 이어지겠지만 AI 쪽이라든지 음식료 쪽이라든지 이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시장까지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두 분의 좀 차분하고 꼼꼼한 시장 전략 세워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내일 시장이 또 열리게 되면 우리가 봐야 하는 업종과 섹터는 무엇일지 이것도 참 궁금한데요. 먼저 급등왕 위원님, 네. 이제 추석 연휴 동안에는 미 대선이 꽤나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졌거든요. 네. 이제 국내 시장은 내일 이제 개장을 하게 되면 어떤 업종들이 좀 먼저 움직일까요, 위원님? 일단 저는 내일 당장보다는 네. 시장 그 하반기장 전체에 보면은 바이오 제약주가 상당히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바이오 제약주를 우리가 왜 봐야 되느냐? 물론 이제 바이오 제약주는 대표적인 성장 산업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고 한다면
결국은 그 수혜 업종으로서 바이오 제약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 하원이 예를 보면은 생물 보안법을 통과를 시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미 대선이 11월 달에 있는데 결국 보면은 지금 트럼프라든지 또는 해리스 두 후보가 결국 뭐냐면 바로 이 바이오 제약 산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전반적인 그걸 보면은 금리 결정이라든가 보면은 금융정책 자체 보면은 완화 쪽으로 가는 가운데서 수혜 업종이 바로 바이오 업종이다.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어떤 섹터 자체 움직일 때 항상 그 대표 주격 종목 문제 자체 보면은 봐야 되는데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그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바이오 제약 중에 보면 두 가지 정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면 주가 보면 상방 쪽으로 가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즉 뭐냐면 바이오 업종의 대표주가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합지수와 달리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면 우상향 시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 본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보면 사상 최고치에 지금 근접해가지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움직임, 단위로 할 때는 바이오 제약주가 현재 주도주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리고 코스닥의 대표적인 종목에 보면 알테오젠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역시 보면 주가 자체 보면은 상승 초기 국면에서 한 10만 원권 정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종목이 보면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30만 원 넘어서 33만 원 하고 있죠. 뭐냐면 코스닥의 대표적인 그 알테오젠 역시 보면은 현재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업종 대표 주격 종목 자체가 보면 이렇게 급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안정적인 흐름이 나온다면 결국은 바이오 제약주는 주도로서 충분하게 보면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이 안에서 보면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요. 물론 신약 개발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봐야 되겠고, 그리고 최근에 본다면 뭐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들 종목들, 그리고 얼마 전 본다면 뭐 코로나라든지 또 보면은 엠포스 관련들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 내에서 이 순환적인 급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M&A 이슈가 종목이 있죠. 뭐냐면 바로 시장에서 보면 하이트론 같은 종목들, 단에 보면 주가 급상승이 나왔고, 신약 개발 이슈 봤을 때 보면은 셀르메드 같은 경우도 역시 급상승이 나왔는데, 바이오 제약주를 보면 올 연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주도 섹터를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 관련해서 보면 한 두 종목 정도를 제가 점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점이 뭐냐면 바로 봤을 때는 이제 인벤티지 랩, 뭐냐면 비만 치료제죠. 그리고 블루엠텍 정도로 제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이슈를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급등왕 위원님 추석 이후에 움직이게 될 섹터에 이제 바이오 섹터 언급해 주셨는데요. 연말까지는 이 바이오 쪽을 좀 주도 섹터로 보고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달의 위원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추석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섹터 궁금한데요. 앞서 이제 AI 쪽 잠깐 언급을 해 주셨잖아요. 저희가 봐야 할 업종과 좀 연관성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최근에는 미 대선 테마에 대해서도 굉장히 네.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뭐 대왕고래 테마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그 ESS 테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글로벌 신재생 발전의 신규 설치량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 전년 대비 85%, 풍력이 6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IRA와 같은 글로벌 주요국들의 그 정책적 지원으로 사실 화석연료 대비 2배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신재생 발전 설비에 대한 신설 용량 증가가 향후 5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또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가령 예를 들면 뭐 밤에는 전력을 생산할 수 없는 태양광이라든가, 또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력을 생산할 수 없는 풍력이라든가, 이러한 특성들을 본다라면 시간대별로 전력 공급량이 급격히 변하는 이러한 그 더 커브 현상에 대해서 또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ESS가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출력 안정화와 또 발전 효율에 대한 제고 측면에서 ESS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또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 보신다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전력 소비량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 또 송전선으로 전기를 끌어오는 대신에 또 데이터 센터 인근에 발전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또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이 발전 설비에는 ESS가
필수적으로 또 포함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과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그 데이터 센터 인근에 신재생 발전단지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향후에도 대규모 투자에 대한 계획을 계속해서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과 AI에 대해서 모두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섹터가 ESS 섹터이고요. 또 최근에 전기차 시장의 캐즘으로 인해서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이러한 대안으로 사업 역량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ESS 섹터에 대해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달의 위원의 얘기도 듣고 왔습니다. 이제 신재생과 AI 모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쪽, ESS 쪽 오늘 언급해 주셨고요. 추석 이후에는 이런 업종과 섹터에도 주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 나누고 있는 사이에 상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종목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다뤄드릴 텐데요. 또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빨리 많은 분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저 지금 통화 연결된 거죠? 네, 통화 연결됐습니다. 어떤 네. 고민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그 바이넥스를 네. 2020년도부터 그 3만 원대에 사갖고 지금 물타기 해갖고 지금 5년째 23,000원에 갖고 있거든요. 100%.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전망이 어떻게 될지. 그러시군요. 네네네. 네, 오늘 바이넥스고요. 매수가는 여러 번 이제 분할 매수를 해서 23,0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비중이 네. 100%네요. 네네. 자, 걱정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급등왕 위원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네. 위원님 도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안녕하세요. 바이넥스에 반갑습니다. 대해서 그 편입 비중이 100% 하시는데요. 네. 상당히 좀 그 고민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높으면은 위험 부담도 크고요. 그리고 심적으로도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70%대까지 갔었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일단 다행스럽게 보면 주가 자체가 지금 반응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바이넥스의 경우는 보면은 미국의 생물보안법 보면 결국 하원이 통과됐는데 그 네. 수혜주가 됩니다. CDMO 네.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가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급 자체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수급도 상당히 양호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항상 주식은 그 포지션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위치가 과연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락할 것이냐 부분인데, 자, 지금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번 그 점검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가 보시면 주봉을 한번 보시면 바이넥스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보면 2020년도에 아마 그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이렇게 하셨고 지금 다행스럽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네. 1단계 주가가 상승했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주식은 파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은 3파동의 진행을 볼 수 있겠어요. 3파동 진행. 그러면 1파동, 2파, 3파 진행인데 3파동 속에서 하이파동이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여기서 일단 상승 탈 자체 보면은 조금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 3파동의 전개 상황이라는 것 보시고요. 그리고 일봉상 발주가 보면은 여기서 1단계 상승하고 나서 이 고점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매도 거래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매도 거래 한번 나왔거든요. 매도 거래가 이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이제 그 보면은 시청에게서 매수하신 가격대보다 조금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데 지금 이제 본다면 61선 위에 아래에서 보면은 그 지받고 20선이 뭐 제한을 받고 있지만은 요 위치에서 현재 비할 때는 큰 그림 바탕 볼 때 이 종목을 보유할 거냐 아니면 가져갈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그림 그 차트상 봤을 때는 일단 지금 현재 볼 때 뭐 재료적인 측면은 가치는 충분히 있지만
우리가 보면은 주식을 보유하느냐, 우리가 주식을 보유할 때 뭐냐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열이 있을 때, 그리고 상승해 보면은 기대감이 있을 때 우리 보유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본다면 직전 고점 부분이 상당히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이넥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에 간다면 저는 비중 자체를 좀 축소하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재료가 좀 살아있는 것 같아서요. 네. 예, 재료는 살아있어요. 재료는 살아있어가지고 보면 최근에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주가의 포지션 봤을 때는 제가 볼 땐 직전 고점 단 정도 되면은 정말 좀 한 번 좀 매도하시기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이고요. 왜냐하면은 손실을 많이 보셨다가 지금 거의 회복한 상태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또 보면은 잘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가 자체가 보면은 항상 큰 그림 보시면 이 상승을 시작하는 건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 물론 매수하시는 위치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제 겨우 본전 정도 수준에 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파동상 받을 때 보통 3파동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5파동까지 기본 나오는데 3파동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라면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반등 파동이 나올 때 이 시점이 일단 한번 매도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랜 기간 이 종목 좀 보유하시면서 걱정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재료가 없는 종목은 아니지만, 그리고 반등도 나와주고는 있지만,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로 간다면 그래도 좀 매도하는 시기로 보고 충분히 좀 비중을 줄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이 T1 전선. 네, 대원 전선이요. 매수가와 네. 비중도 알 수 있을까요? 네, 매수가가 3,600원에 30%입니다. 네, 대원 전선 매수가 3,600원, 비중 30% 남겨주셨네요. 최근에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언제까지 언제 올라올는지 궁금해서요. 네, 언제 올라올 수 있을지 이달의 미원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아, 네. 대원전선은 어떻게 또 매수를 하시게 되셨을까요? 그걸 제가 매수한 지가 참 오래됐어요. 그랬는데 요즘 와서 좀 오르는 것 같아서 또 빠지고, 그래서 언제 3,600까지 갈 수 있을는지 이렇게 많이 궁금해서요. 네.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니라 오래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매수가가 3,600원이면 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그냥 홀딩을 하신 거군요. 글쎄, 예, 그랬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걱정할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초고압 변압기에 대해서 변압기에 대한 이러한 호황 사이클이라든가, 또 그리고 최근에 또 시청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수출을 하기 위해서 또 미국 전력청에 샘플을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고, 또 이러한 결과가 또 내년에 나온다라는 이러한 소식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대원전선에서요. 네네. 그래서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항상 요것도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테마주로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의 특성상 본다라면 계속 지수주처럼 추세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테마가 형성되었을 때 반짝 수익을 주고, 또 테마에서 소외된다라면, 시장 주도 테마에서 소외된다라면 다시 조정 구간이 나오는 그러한 사이클을 반복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 가벼운 종목은 아니지만 테마군에 속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수익을 줄 때는 또 챙겨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먼저 보신다라면은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의 저점이 2,500원이었죠. 이 2,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추세는 상방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2,500원을 이탈한다라면은 기간 조정이 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3,600원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와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4,000원 부근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중이 다행히 크진 않아요. 30% 정도 되는데 수익을 줄 때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일부라도 좀 수익을 챙기면서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조정 시에는 다시 또 재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러한 매매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대원 전선 걱정할 종목은 아니기 하지만 또 테마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질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따라서 수익을 좀 챙겨줄 때 이제 좀 수익을 챙겨서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제 문자 상담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요. 필옵틱스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24,500원, 비중은 30%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가 종가 대비해서 조금 높긴 합니다만 최근 그래도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급등왕 위원님, 이 종목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필옵틱스는 그 글라스 PCB 관련된 그 종목이죠. 네. 물론 이제 꿈의 PCB라고 그러는데 일단 기존에 보면은 이 플라스틱 기판에서 유리 기판으로 결국 보면은 변경하게 되고 이제 보면 앞으로 보면은 결국은 글라스 PCB를 보면은 적용을 상당히 빨리 하고 상용화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 관련들이 움직이 나왔는데요. 일단 그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에 상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빠져서 아마 고민이 좀 되실 텐데 비율은 비중 자체는 30% 정도로 적정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보면은 24,500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주가가 좀 내려올 때 아마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필옵틱스는 보면 현재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이 보고요. 최근에 수급 상황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종목은 최근에 보면 그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투신권에서 좀 매수를 하고 있죠. 지금 9월 10일 날도 한 23만 주 정도, 그리고 9월 13일 날 보면은 한 3주에서 보면은 기관이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영의금도 살짝 매수를 하고 있죠. 자, 그럼 현재 위치에서 포지션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향후에 보면은 글라스 PCB 성장세는 분명히 우리가 보면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 종목은 제가 보면 지난번에 이 구간에도 보면은 12,600원권에서 잘 추천드려가 보면 상당히 크게 실린 종목이 바로 이 필옵틱스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가 뭐냐? 큰 그림 보면 주봉을 보시면 주봉상 봤을 때 여기서 상승하고 이 조정이 나왔죠. 자, 상승하고 조정이 나왔을 때 직전 저점을 깨지 않으면 결국 3파동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뭐냐면은 그래도 힘을 좀 갈 수 있는 위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일봉상 봤을 때 본다면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이 라인이죠.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보면 주가 보면 여기서 적산백이 나오는 뒤에 보면은 결국은 4일 정도 상승하고 그리고 실제 보면 하루 쉬었는데 몸통이 짧은 음봉이 나왔죠. 왜냐하면 여기서 매집성 거래가 일단 한번 들어왔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면은 이 구간에서 매집성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 주가가 향후에 이 가격대를 깨지 않는다면 주가 상방으로 한 단계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필옵틱스는 매수 거래가 들어왔고 이중 바닥을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요즘에 대해서는 어제 좀 보유하셨다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4,500원이죠. 제가 볼 때는 24,500원권은 무난하게 상승할 양상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방향성입니다. 뭘 보시냐면 지금 보면은 그 글라스 PC 볼 것이 아니고 PCB 산업과 보면은 연관 동반 보면 상승이 오지 바로 반도체거든요. 결국은 반도체 산업과 PCB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면은 필옵틱스는 볼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 물론 그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엔비디아죠. 미국 엔비디아인데 그런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잘 이번에 보면은 실제 반도체 원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세 상승이 아니고 이 조정 구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상승에 한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시장의 주도주 나설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에 간다면 일단 한 번쯤 매도 타임을 잡아보시고 그리고 일단 시장 추이 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큰 흐름이 반도체 산업 자체 보면 전반적으로 볼 때 이 대세 상승이라면 결국 보면은 이 종목도 좋겠지만 일단 그렇지 않다면 아마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상승에 대한 한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략을 이렇게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피롭틱스입니다.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매수가까지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따라서 좀 보유하셨다가 매수가 근처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문자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갤럭시아 SM이네요. 매수가는 2,65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이제 목표가와 손절가를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법제화 소식에 매수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달의 위원과 함께 전략 세워볼게요. 위원님,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뭐 2,650원이 매수가면 최근에 매수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네. STO 그 법제화 기대감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STO 관련주들 뭐 갤럭시아 머니터리, 갤럭시아 SM 해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주기도 했었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STO 법제화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9월 정기국회 상정이 불투명하다라는 이러한 부분도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또 의문을 자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지만 갤럭시아 SM 차트를 바로 보신다라면은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먼저 움직이기도 하고 또 갤럭시아 SM이 먼저 움직이기도 하고 또 이러한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뭐 가상화폐 관련주로 움직이기도 하고 또 STO 관련주로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최근의 흐름 보면은 상당히 그 견조한 조정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 장기 입형을 돌파한 이후에 최근에 이 3,200원대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밀어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라면 2,500원을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500원 지지 확인하시고 내가 조금 더 버텨볼 수 있다. 20% 비중밖에 안 되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라고 하신다라면 여기 2,200원, 2,300원까지 일단 2,300원 장기 입형까지 좀 참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 테마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려면 2,500원 조금 더 지켜보신다라면 2,300원까지 보실 수가 있고 상승 시에는 3,000원대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상승 시에는 3,000원대에서 수익을 절반이라도 챙겨가면서 좀 대응을 하시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갤럭시아 SM입니다. 아무래도 좀 테마주이기 때문에 상승 시에는 비중을 좀 축소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해 주셨네요. 다음 문자도 빠르게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K바이오팜입니다. 매수가는 104,300원이고요. 비중이 꽤 큽니다. 90% 남겨주셨네요. 저희 좀 전에 이제 급등왕 위원님께서도 바이오 섹터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연말까지 좀 지켜봐도 좋다라고 했는데 SK바이오팜 이 종목은 어떤가요? 네, 일단 그 지금 SK 바이오팜에 보면 그 신약 개발 관련 종목이고요. 네.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이슈가 나온 것을 보면은 일단 그 방사능 보면은 그 약품을 개발한다 그런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그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아무리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90%씩 베팅하는 살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중 자체가 좀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이 종목당 그 베팅을 하실 때는 20%를 가급적이면 편입 비용 최대한 하더라도 한 20% 정도 이하로 하시기 좋게 되는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종목 보면 현재 보면은 그 주가 자체가 보면은 104,300에 사셨는데 104,300원 그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실 보신 것 아니고 득 본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 재료진처럼 봤을 때는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이것이 바이오 제약주입니다. 근데 이제 큰 흐름을 볼까요? 자, 먼저 이 주가 보면은 최근상 봤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수급을 보신다면 연기금이 일단 보면은 9월 13일 날 뭐 한 2만 8천 매도를 했고 그리고 기관들이 전체 보면 매도를 한 가운데서 외국인 매수했죠. 자, 시총이 보통 보면은 뭐 한 5조 원 이상 정도 된다 하더라도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주체가 집중적으로 매도하게 되면 그런 부분 자체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반대로 또 어느 주체 집중을 매수를 한다면 그런 부분 자체는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이왕이면 두 개 동시에 들면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현재 위치 본다면 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항상 주가는 차트는 주봉을 보셔야 되거든요. 보시면 큰 흐름이 상장하고 나서 26만 원권에 있다가 주가 꾸준하게 하락존을 보여놔서 바닥 확인하고 지금 보면은 상방으로 터닝했고
그리고 보면은 중요한 보면은 그 1차 저항대를 돌파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보면은 주봉상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나서 돌파했다가 눌림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뭐냐? 보면 결국은 직전 고점에 대한 지지 여부를 체크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같은 위치라면 추세가 하방이냐 상방이냐? 당연히 보면 하방에서 상방으로 전환했는데 하나가 좀 걸린 게 뭐냐면 바로 이런 대음봉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주가 자체가 변동성이 커지면은 그게 이제 연속적으로 이해된다면 상당히 보면 시장이 부담을 줬기 때문에 일단 음봉이 한 개 나오고 말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가 말이죠. 이제 수순으로 지나고 나서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틀 동안의 주가의 변동, 그 자체를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봉상, 일봉상 봤을 때는 1차적인 저항이 뭐냐면 주가 자체가 쭉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21선이 1차 저항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향후에 이 종목에 대해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 일단 당일 봤을 때는 1차적으로 직전 저점 라인, 이 라인을 지지받는 조건에서는 보유 가능해 보이고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살다 보면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격선을 정해낸다면 이 가격대가 약 보면 98,900원 정도 수준. 그리고 여기서 20을 돌파한다면 일단 그때는 추세적인 대응도 괜찮다. 왜냐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파동사 말할 때 1파가 나오고 나서 2파 나오고서 3파 자체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병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은 직전 저점을 깨지 않는 조건이라면 추세적인 대응을 좀 하자. 그렇게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전 포인트는 직전 고점 119,500원 돌파한다면 3파도 이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가져가면 되는데 다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바이오팜입니다. 비중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중을 좀 20%까지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종목의 경우에는 직전 고점까지 가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추세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략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리드 위즈네요. 매수가는 28,500원, 비중은 30% 남겨 주셨습니다. 자, 이달의 위원과 함께 전략 세워볼게요. 조언을 좀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위원님 도와주세요. 네. 뭐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신규 상장주로서 또 좋은 모습을 나타내줬던 종목 중에 하나죠. 에너지 플랫폼 업체이고요. 국내 1위 수요 관리 사업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I발 글로벌 전력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또 테마도 강하게 형성이 됐죠. 그 가운데서 또 ESS 관련주로 시장에서 또 강하게 부각이 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뭐 AI로 인한 전력 부족이라든가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그 무엇보다 또 배터리 열폭주 관련주로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됐는데 국내 1위의 전기차 과충전 방지 PLC 모뎀 업체다라고 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배터리 열폭주 테마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 PLC 모뎀에 대한 그 내장 충전기를 또 보급 확대한다는 이러한 이슈로 시장에서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그 배터리 화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테마의 순환매가 일어날 때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뭐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ESS 관련해서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또 전력 수요 관리 사업자로 부각이 되면서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차트를 보신다라면은요, 제가 점심 방송을 통해서 또 본 종목을 또 추천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진규 상장주로 최근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지받는 모습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19,500원 라인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는 또 22,000원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 저점을 높이면서 조정 구간이 나오는 모습 긍정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 매수가가 28,500원인데 최근에 매수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매물대는 좀 우리가 소화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지금은 잠깐 밀어내기가 나왔지만 다시 상승한다라면 28,000원, 요 30,000원 사이에서 매물대 소화하는 흐름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3만 원 부근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면 일부 비중은 좀 축소를 하시는 전략도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하단 지지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22,000원 지지라인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달의 위원과 함께 그리드 위즈 전략 세워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이네요. 18,776원. 오늘 매수가고요. 좀 분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중은 10% 남겨주셨네요. 다중 바닥에 있는데 매수가를 기다려도 될까요? 조언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급등왕 위원님, 어떤 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뭐 이 회사는 공장 자동화 관련 그 기업이다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로봇 그 보면은 그 모션 제어기 관련 그 기업이다 하고, 그리고 이제 보면 최근에 뭐냐면 전력 변환 장치죠. ESS 관련 그 종이기도 한데요. 물론 재료는 있어요. 다만 이 주가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상승 추세를 타고 할 때, 그리고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보유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수급이 붙으면 더 좋은데, 지금 RS 오토메이션 봤을 때 보면 현재 시장이 말이죠. 이 로봇주가 지금 급상승하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보면 주도권에서 조금 멀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지금 매수하신 비중은 적당하다고 봅니다. 10% 적당한데 손실 상당히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18,776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은 11,000원대가 내려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런 경우는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주봉을 보시면 이 대세가 말입니다. 대세가 상방 쪽으로 이렇게 갈 때는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세가 하락으로 접어든다면 그런 경우는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보면은 추세가 하방 쪽으로 계속 압력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닥 확인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다면 일봉상 봤을 때 이제 이중 바닥, 여기 보면은 뭐 지금 아까 다시 한번 말씀했는데 이중 바닥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전 저점을 깨지 않은 그런 다행스럽다, 그렇게 말씀이고요. 다만 여기 있어 보면은 주가가 의미 있는 저점을 확인하려면 그 박스권이죠. 이 저점을 깨지 않고 그 다음 보면 이 저점 고점 자리를 보면은 박스권을 돌파해야만 이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를 본다면 아직은 완벽한 그런 상승으로 전하는 신호는 아니에요. 다만 직전점을 깨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좀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 자체 보면은 직전 보면은 그 박스권 상단부 보이죠. 그가 이때가 13,200원대인데 13,200원권 돌파한다면 이 정도에 대한 추세적인 대응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워낙 이 손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마도 지금 좀 장기로 투자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같은 위치라면 매도보다는 조금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이 로봇주가 선별적으로 상승 시도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로봇 그 산업 자체 보면 고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은 좋아요. 다만 현재 보시 봤을 때는 바닥권에서 강한 상승이 어렵지만 조금 기다려서 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회복되면은 기회를 보자 말씀이고요. 그래서 일단 그 대응 전략은 뭐냐면은 바닥을 할 때 16,600원대가 있는데 이 가격대 이상의 유지된 조건이라면 좀 기다려서 좀 어느 정도 회복되거든 그런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지금 손실에 있어서 조금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당장의 매도보다는 조금은 기다렸다가 조금 손실이 좀 회복될 때 그때 타이밍을 잡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고민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상담 여기까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사야 할 종목, 눈여겨봐야 할 종목을 좀 꼽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급등왕 위원님, 네. 이제 추석 연휴 이후로 일주일 만에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앞서 이제 4분기 시장 전망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주셨는데요. 네. 추석 이후에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바이오라고 말씀드렸죠. 네. 지금 이 시간에 바이오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바이오 중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입니다. 뭐냐면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그 시장 자체가 180조 정도 규모의 그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열릴 거고, 거기에 보면 핵심 종목이 뭐냐면 바로 블루엠텍입니다. 블루엠텍은 뭐냐면 의약품 유통업체인데요. 노바노디스크에 보면은 그 식센터, 국내 보면은 유통 관련 그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AI 플랫폼 블루답 베타 서비스 론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보면 그 의약품을 보면은 지금 현재 유통하는 업체이고, 그리고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주가는 큰 흐름을 봐야 되겠죠. 먼저 주봉을 보시면 이 상장하고 나 이 종목이 75,900원까지 움직임이 나오다가 꾸준히 하루 종일 기한을 보이고 나서 지금 바닥 확인하고 나서 상방으로 터닝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봉상 볼 때 매수 거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매수 거래거든요. 자, 주가가 양봉을 나타낼 때 바로
뭐냐면은 거래 증가하는 부분 자체. 그게 보면 매수 거래고 음봉을 나타낼 때 보면은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이 보면 결국 뭐냐면 매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수를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일봉상 받을 때 주가가 바닥 확인하면서 보면 상향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바닥권 자체 보면 이 구간에서 보면은 상승을 계속 하고 있지만은 물론 제가 이 시간을 통해 동행 같은 경우도 동행에서도 보면 이 종목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는데 왜 드렸느냐? 지금 상승 추세이고 지금 이제 본격 상승이 뭐냐면은 추세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본다면 물론 이 종목에 대해서 보면은 뭐 추격 매수를 필요하겠지만은 추세 대응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보를 점검드리고요. 이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봤을 때 3만 원권 정도 그리고 손절 라인은 2만 원으로 설정해드리겠습니다. 네, 급등한 위원회 종목은 블루엠텍이네요.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이고 또 네. 추석 이후에 많이 먹은 저 같은 분들도 많이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달의 위원회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추석 이후에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다시 주식을 시작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은 SK 이터닉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SK그룹의 신재생에너지 시공업체이죠. 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연료전지라든지 그리고 뭐 ESS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태양광 사업에서는 발전소 개발부터 운영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ESS 사업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20%에 달하는 선봉에 서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하반기에 뭐 풍력이라든지 연료전지 발전 등에 대해서 이러한 그 본격적인 실적이 또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러한 하반기에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 중에 하나이고 무엇보다 제가 추석이 끝나고 나서 미 대선 테마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우리가 또 지난번 TV 토론에서 해리스가 우세를 하면서 민주당의 기조인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동사를 같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 관련 테마로 신재생 에너지 쪽을 본다라면 SK 이터닉스가 그 선봉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신다라면 동종목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했을 당시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았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좀 조정 구간이 나왔다가 저점을 높이면서 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만큼 거래 대금이나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시장의 주도 테마군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까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일단은 목표가를 1차 목표가를 23,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5,000원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달의 위원회 종목은 SK 이터닉스였네요. 오늘 블루엠텍과 SK 이터닉스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세워봤고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시간이 아쉬우신 분들 위해서 오늘 두 분의 무료 공개 방송 시간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오늘 바이오 섹터 언급을 해주셨던 급등한 위원님, 네.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어떤 내용 담아주셨나요? 일단 그 시장에서 우리가 주도를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좀 짧게 말씀드린다면 일단 향후의 시장은 9월 달 보면 추석 전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9월 후반부 10월부터 해서 시장이 변동성이 돌면서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 안에서 특히 바이오 섹터 집중을 보시고요. 그 안에서 보면은 그 대시세가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시장 주도주가 어떤 흐름이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지 그 부분에서 점검될 거니까요. 이 방송을 마치고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달의 위원회 시간도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또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알찬 시간을 준비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 담아주시나요, 위원님? 네. 뭐 9월에 그 하반월이 오히려 역사적으로 더 좋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주보다는 테마주 시장을 공략해야 여러분들이 달달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추석이 끝나고 또 내일부터 그리고 하반월 그리고 10월까지 여러분들이 봐야 될 섹터 그리고 종목들 함께 달달한 수익 챙겨갈 종목들 함께 할 예정이니까 많이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식명가 2부 급등왕 위원 이달의 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FOMC 회의도 또 앞두고 있는데 오늘 마무리 잘 하시면서요. 연휴 이후 시장도 저희와 함께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